자, 이제 지금부터가 이제 진짜 중요한 내용이 네. 나옵니다. 예. 예, 이제 요 다음서부터는 이제 지금 현재 이제 검찰 민정수석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공석이긴 합니다만은 차후에 이제 검찰 인사를 하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제 법무차관서부터 임명을 하고 곧이어서 그 검사장급 인사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 물론 이제 검찰청 뭐 해체 법안이 제출이 돼 있긴 합니다만은 그 법안이 통과가 돼서 시행될 때까지는 최소한 1년 6개월 정도는 걸릴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은 현재 검찰 체제가 유지가 돼야 되는데 이 1년 6개월 이재명 정부 출범 초기 1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시기에 과연 이제 이 검찰 라인은 어떻게 재편이 될 것인지 이게 굉장히 관심인데 이 관련해서 제가 오늘 또 검찰 전직 검찰 고위 관계자를 또 만나서 좀 취재를 좀 했습니다. 근데 네. 이분은 친윤은 아니에요. 이분은 외려 윤석열에 대해서 친윤 정치 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검찰 분이에요. 내부에도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대신 이분이 이제 그 자기 검찰 내부에 있는 친정 하고 그 굉장히 좀 여전히 뭐 자주 또 연락하고 소통을 하시는 분이라서 내부 돌아가는 사정들을 좀 잘 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근데 이분은 굉장히 우려를 표시를 하더라고요. 우려를. 그래서 뭔가 이 대통령실 자체는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 라인업을 잘 하겠지만은 이 검찰을 과연 이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있을까? 이게 잘못하면 또다시 이게 지금 왜냐하면 검찰의 이제 그 주요직을 전부 다 윤석열 라인이 지금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걸 제대로 잘 교통 정리하지 않으면은 다시 윤석열 친윤 검사들이 그렇죠. 다시 요직을 차지하면서 윤 어게인이 될 판이다. 네. 그게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근데 이 걱정을 하는데 이분의 근거는 걱정하는 근거는 요 이제 이태영 변호사예요. 이태영 변호사가 지금 이제 민정수석 밑에 민정비서관으로 굉장히 유력한 분이죠. 네. 많은 이 민정 라인에 지금 이제 실세로 이제 그 지목을 하고 있는데 이태영 그 변호사하고 직접적으로 친한지 뭐 어쩐지 모르지만 또 이태영 그 변호사를 또 팔을 수도 이름을 팔아서 좀 뭐 자기 존재를 과시할 수도 있고 한데 중에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 분이 신흥석 검사장인데요. 서울 남부지검장입니다. 네. 이분이 이태영 그 변호사 지금 민정 그 비서관으로 이제 가장 유력한인데 여기하고 고등학교 대학 지금 후배죠. 영등포 고등학교. 영등포 고등학교 고대 법학과. 예. 아까 이제 이태영 변호사를 한번 좀 보면은요. 네. 처음에 슬라이드. 네. 이태영 변호사는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아주 일찍서 또 거론이 됐어요. 네. 예. 그래서 경기도지사 시절 이제 공직선거법 사건을 변호를 했었고 무엇보다 이제 변호사비 대납 사건 이 정치 검사들이 거의 이재명 대통령을 정치 생명을 끊기 위해서 어떤 공작적 수사인데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이제 민정비서관으로 뭐 거의 뭐 내정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뭐 이제 전치영 공직기강 비서관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그 사건을 변호했던 분인데 이태영 변호사와 같은 법무법인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장영 법무비서관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을 변호했던 경력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조상호 뭐 민정수석실 행정관은 뭐 여러분들 많이 이제 낯이 익은 분이죠. 네. 그래서 저한테 오늘 얘기를 해주셨던 분은 뭐 이태영 변호사를 민정비서관 임명하는 거를는 뭐 그게 뭐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태영 변호사도 지금 이제 검찰 조직을 떠난 지가 꽤 오래됐고 그래서 현재 검찰 조직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하긴 할 텐데 혹시 이제 이태영 변호사가 이제 본인의 이제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검사에 이제 너무 의존해서 그쪽으로부터만 이제 정보를 제한적으로 받게 되면 다시 이제 그 친윤 검사들이 활개를 칠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을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지금 오늘 이제 핵심 주인공이
신흥석 네. 검사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네. 이 신흥적 검사장이 아까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 이태영 변호사의 영등포 고등학교. 같은 고려대학교 같은 고등학교 대학을 졸업을 했고 네. 이게 한 4년이나 5년 후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의정부지검, 대구지검 검사장을 거쳐서 지금 현재는 서울 남부지검 증권 금융범죄를 수사하고 있는 굉장히 요직이죠. 중요한 그 서울 남부지검 검사장으로 재직 중에 있습니다. 지금 남부지검에서 지금 건진 수사를 하고 있다고 했죠. 네. 자, 이제 그 전직 검찰 관계자의 이제 이야기를 우리 실시간 채팅글에도 보니까 신흥석 검사장 요즘 건진법사 수사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민주진보진영 입장에서는 이분은 좀 믿고 맡겨도 괜찮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반응들이 좀 나올 거예요. 네. 근데 오늘 이제 저하고 만나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던 분 얘기는 바로 이래서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 신흥석을 알면 절대 이 사람이 검찰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뭐 직접 그 발언 내용을 저희가 일부 발췌를 했습니다. 네. 검찰 인사를 이 신흥석 검사장이 인사판을 짠다는 소문이 있다는 거예요. 검찰 내부에서. 네. 그래서 이태영 변호사죠. 신흥석은 고등학교, 대학교 직속 후배야. 이태영이 2017년에 나가서 지금 검찰 인사를 잘 몰라서 신흥석이한테 듣고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법무부 차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문재인 때 검사장들이 빠지고 하는 게 신흥석의 입김이 보인다는 거지. 네. 이게 좀 생략이 돼서 네. 좀 맥락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법무차관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거 얘기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서 이제 법무차관 보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 이제 이진수 대검 부장이 유력하다. 요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이분이 봤을 때는 이 이진수 여기를 아마 신흥석이 좀 영향력을 행사한 인사로 보이는데 네. 이 이진수 이 법무차관 굉장히 위험하다. 이렇게 지금 이분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위험하냐면 이제 중앙일보에서는 이 지금 현재 이진수 대검 이분이 지금 대검 형사부장이에요. 네. 지금 우리는 정치검찰하면 다 특수통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대검 형사부장이니까 이분은 형사부 출신이 아니냐. 그러면 이제 그 특수통이 장악하던 이제 검찰 조직에 뭔가 변화와 쇄신을 이끌 이제 새로운 적임자처럼 이렇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띄우고 있는데 절대 거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이제 뒤에 가서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물론 중앙일보에도 보도가 났지만은 지금 현재 이 법무차관 안에 지금 후보군으로는 이제 이정현, 구자현 두 번째 자른 겁니다. 구자현도 거론이 되고는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정현, 구자현 이 두 사람은 윤석열 정권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받아서 지금 법무연수원으로 가 있습니다. 유배돼 있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 그러죠. 그런데 이 이정현이나 구자현 이 사람보다 지금 현재 대검 형사부장으로 있는 저 위에 보면 하나, 둘, 세 번째 줄 형사 수사를 한 비특수통 검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중앙일보가 저렇게 마사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중앙일보는 이진수를 대검 형사부장으로 적극적으로 지금 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외려 윤석열 때 핍박받았던 이정현, 구자현 저기는 이제 후순위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거죠. 언론들이 저렇게 유력하다 이렇게 띄우고 있군요. 네. 근데 왜 이제 이진수 대검 이 형사부장의 경우는 문제가 되냐면 저기 양력 중에 보면 2019년 8월 달 대검찰 검찰연구관으로 돼 있죠. 그 시기에 미래계획 형사정책단장을 했습니다. 이때가 윤석열이 서울 검찰총장이 됐던 그러네요. 때입니다. 2019년 7월에 됐습니다. 네, 그죠? 7월 달에 돼서 이때부터 검찰 개혁에 대해서 반기를 들 때 그 논리를 실무자로서 기획을 하고 그 윤석열 편에 적극적으로 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하면서 검찰의 논리를 대변했었던 사람이고요. 그러다가 서울 북부지검 검사정으로 갔다가
대검찰청 형사부장으로.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북부지검 검사장으로 있다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그럼 대검 형사부장은 사실은 이 검사장 초임 검사장이 가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어떻게 보면 좌천이 됐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서울 북부지검 검사장을 하다가 지금 초임 검사장이 가는 대검 형사부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것 때문에 마치 이진수가 이 윤석열에서 뭔가 밀려난 것처럼 윤석열한테 불이익을 보는, 그래서 친윤 검사가 아닌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 이진수가 나름대로 잘 나가다가 북부지검 검사장을 하다가 지금 현재 대검 형사부로 반항으로 밀려난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저희가 한동훈 동기입니다. 이진수가. 네. 그래서 그 유난 갈등이 이제 벌어졌잖아요. 그 명품백 디올하고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해서 친한계의 송경호 검사장 등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를 직접 하려고 하다가 윤석열하고 그다음에 이 한동훈계 검사들이 정면으로 부딪혔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윤석열이 이제 검찰을 싹 물갈이하면서 친한계로 분류된 검사들을 전부 다 좌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 이진수 당시 이제 북부지검 검사장으로 있다가 대검 형사부장으로 밀린 겁니다. 그러니까 저거는 말하자면 이제 윤환 갈등에서 한동훈계로 분류가 돼서 밀려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그분은 이걸 이제 잊으면 안 된다. 네. 이진수의 이력 중에 좀 중요한 우리가 이제 리트머스지로 볼 만한 사건이 있죠. 그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 그 석방시킨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석방을 시킬 때 대검의 부장들하고 의견을 수렴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윤석열 석방 쪽에 줄 섰던 사람이잖아요. 네, 윤석열이 이제 석방되고 난 뒤에 이걸 즉시 항고를 이제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심우정이 그 대검 전체 대검찰청에 있는 검사장들을 전부 불러서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사실상 만장일치로 한 명만 빼고 만장일치로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 반대를 한 거예요. 즉시 항고를 이제 포기하자라고 하는 심우정의 주장에 그대로 다 따라간 거죠. 딱 거수기 역할만 했던 겁니다. 네. 주무부서인 대검 공공수사부만 원론적인 의견을 개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찬성했다 얘기죠, 한마디로. 네. 예, 그때 이 윤석열 석방에 대해서 이 즉시 항고를 해서는 안 된다. 그냥 풀어주자. 말하자면 이런 심우정의 주장에 동조를 했었던 대검찰청 소속의 검사장 중에 한 명이 이진수예요. 이진수. 이게 중요합니다. 예, 이런 사람을 지금 이제 법무부 전체 인사를 좀 실무를 총괄하는 지금 법무차관에다가 지금 큰일 납니다, 이거. 중앙일보가 지금 이제 추천을 한 건데 이 이진수를 법무차관으로 띄우는 이 작업을 지금 현재 남부지검장으로 있었던 이 신흥석 남이는 이분이 지금 이제 이태영 민정비서관의 이제 그 고등학교 이제 대학 2년을 바탕으로 본인이 마치 실세인 것처럼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진수를 지금 법무부 차관으로 지금 밀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제 이거는 이제 물론 이제 오늘 만났던 분이 한 얘기이기 때문에 얼마나 정확한 얘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지금 이제 흘러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검찰 내부의 이제 이야기가 지금 뭐 자기네들한테 불리한 얘기는 밖으로 잘 안 나오겠죠. 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진수는 이렇게 이제 좀 실체가 드러나서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법무차관으로 밀고 있는 사람이 정진우 검사장이라고 합니다. 네. 한번 가보죠. 정진우 이 사람이죠. 네. 그 앞에 다음 이제 내용을 한번 보죠. 네. 야, 대통령실에는 윤 어게인이 없겠지만 우리 다 바뀌었으니까. 네. 근데 검찰은 지금 윤석열 판이라는 거예요. 윤 어게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진수 법무차관 추천된 스펙을 보면 윤석열 중앙지검장일 때 형사 4부장 갔다가 윤석열이 검찰총장 갔을 때 미래기획단장 형사정책단장 하면서 수사권 조정 반대 뛰었어. 원래 윤석열 라인이야. 그런데 다 옷 갈아입고 형사통인 척 하면서 차관 이야기 나오니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지. 그게 안 되니까 또 정진우라는 꼴통을 데리고 왔어. 정진우는 극우 태극기류야. 공안통이거든.
정진우가 중앙 1차장일 때 이문정을 공무상 기밀 누설. 아이고 잘못 들었군요.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가 인정된다고 공수처에 던져졌는데 그거 정진우가 한 거야. 결국 이게 윤어겐이 되면 검찰의 특징은 모욕감을 복수한다는 말이지. 이렇게. 예.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진수는 이제 실체를 좀 어느 정도 파악한 것 같고요. 그 후임으로 지금 정진우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정진우도 위험하다 얘기. 정진우. 특히 네. 정진우는 지금 얘기했던 대로 이문정 검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전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제? 2021년도에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네. 예. 아, 그럼 이 사람 아주 네. 꼴통. 네, 전형적인 공안통이라고. 네. 하고요. 이런 사람이 또 법무 차관을 또 기웃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문정 검사를 과연 뭐 때문에 좀 고발을 하려고 했을까 아마 궁금해하실 텐데 잠깐 그 과거 기사를 소개를 하죠. 네. 예. 예. 이게 이제 2021년 2022년 5월 6일 기사입니다. 예. 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있었죠. 문재인 정부 말기에. 예. 그때 이문정 검사가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모해 위중 조사 의혹 감찰 처리 과정을 공개했습니다. 이때 어미준이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이 어미준 그다음에 오늘 제가 이제 문제가 삼는 신흥석 네. 이 두 사람이 이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수사했었고 네. 그 유중 조사에 그 관여된 혐의를 이문정 그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 밝혀내가지고 네. 입건해서 기소하려고 했는데 허정수 당시 대검 감찰 3과장이 무혐의 처리했다. 이 내용을 페이스북에다가 올렸는데 이 페이스북에 이 내용을 올렸다고 이것을 공무상 기밀 누설이다 라고 해서 공수처에 이첩을 했다는 거죠. 이 공수처에 이첩한 뭐 주무 역할을 지금 뭐 법무부 차관설이 나오는 이 정진우 이 사람이 담당을 했다는 거죠. 지금 북부지검 검사장으로 가 있죠. 네. 네. 그래서 이진수나 정진우나 둘 다 위험한 사람이다. 네. 이 사람들이 되면 윤 어게인으로 네. 다시 회귀할 가능성이 좀 있다. 아, 사람 잘 봐야 된다. 전에 뭐 그 검찰 내부는 지금 설레임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설레고 있는가 봅니다. 친윤 검사들. 네. 정신 차려야 되는데 그죠? 네. 자, 그다음 얘기죠. 네. 이제 신흥석 이분이 가장 이제 우려하고 있는 건 결국 신흥석이에요. 네. 네. 이 신흥석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위험하냐면 윤석열이 중앙지검장 할 때 형사 3부장을 했던 사람인데 형사 3부장은 제일 말 잘 듣는 애가 가는 자리가 형사 3부장이라는 거예요. 윤석열이 마음이 우울해서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 병원 출발할 때 그때 같이 다녔던 경원처럼 굴었던 사람이 신흥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부지검이 그 지금 건진법사 수사하고 있는데 제일 열심히 하는 게 남부지검의 바로 그것도 박건욱이라는 또 부장검사가 있어요. 네. 저 박근욱 부장검사는 참고로 또 성남 FC 사건으로 이재명을 굉장히 못살게 물었던 네. 그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지금 남부지검에서 열심히 건진법사 지금 수사하고 있는 이유는 이게 12.3 계엄 터지고 난 직후에 네. 건진법사를 갑자기 남부지검에서 수사한다 그랬잖아요. 네. 이거 다들 검찰 내에서는 남부지검장이 지금 라인을 갈아타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이분이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엉덩이 종기가 이게 무슨 사건인가? 네. 과거 기사를 보니까 2020년 6월에 이런 일이 있었군요. 네, 이게 이제 추미애 그 당시 법무장관에 대해서 이제 윤석열이 그 채널A 그 검언 유착 사건 그 감찰 이제 하니까 거기에 이제 반발심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뭐 휴가를 썼었죠. 뭐 종기 치료하는 것 때문에. 예, 그리고 윤석열이 얼마나 추미애 장관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으면은 엉덩이에 종기가 나서기 있겠냐. 아하. 이런 얘기를 그 당시에 이 맞아요. 네. 남교 여찬 장해찬이 네. 저렇게 TV조선에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예요. 네. 예. 근데 이 윤석열이 그 엉덩이 종기 치료를 위해서 병원에 가기 위해서 이제 휴가를 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윤석열을 경호원처럼 모셨던 사람이 바로 신흥석이다. 그래서 이건 진짜 검찰 내부가 아니면 뭐 알 수 없는 일이죠. 네. 저희가. 예. 그래서 이분은
신흥석을 정말 이렇게 검찰 인사를 주물럭거리게 되면 이건 윤호갱이다 이거. 예. 지금 건진법사 수사에 속으면 안 된다. 네. 지금 시민분들 의견도 세탁 중이다 이런 의견들을 신분 댓글로 세탁, 지금 이미지 많이 지금 세탁. 올리고 계시네요. 네. 아, 제가 웃긴 게요. 마음이 우울해서 종기가 난 게 아니라 술을 너무 많이 먹고 다녀가지고 종기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예. 자, 이거 이제 건진법사 체포하고 휴대전화 압수하고 네. 이런 걸 했었죠. 네. 이게 이렇게 날짜를 보세요. 언제입니까? 계엄 직후네요. 2024년 12월 17일이에요. 네. 저도 저때 좀 느닷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느낌이 좀 싸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검찰 내부가 드디어 이제 심우정과 반심우정파로 나뉘어서 지금 싸우고 있구나. 그렇게만 분석을 했었는데, 이거는 확실하게 이제 윤석열의 시대는 가고 이재명의 시대가 이제 오는 걸 동물적 후각으로 알아챈 우리 신흥석 네. 남부지검장이 또 성남 FC를 수사해가지고 뭔가 확실한 세탁이 필요로 했었던 박건옥 부장검사를 하고 합이 맞아가지고 이 건진법사를 불러가지고 그런데 저 수사도 제대로 안 하고 신용만 냈던 것 같아요 처음엔. 네, 네. 지금은 이제 바짝 다시 뭐 가속 페달을 밟긴 합니다만은 처음에는 저 신용만 내도 그래서 저 건진 구속영장이 2번인가 기각됐잖아요. 네. 12월 17일은 네. 그 탄핵 소추안이 통과된 지 사흘 뒤군요. 네. 그죠? 그렇죠. 12월 14일에 탄핵 소추안 통과됐으니까 네. 그리고 움직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신흥성은 굉장히 따져보면은요, 굉장히 지금도 심각한 심각합니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건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이 통장 잔고 위조로 고작 이 300억이 넘는 잔고를 위조했는데 징역 1년 선고예요, 고작. 예. 이게 언제냐면 2023년 아마 1월이죠. 네. 예. 이거는 왜냐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징역 1년 이상을 선고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구형을 너무 싸게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실상 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최은순 씨가 이제 4건의 잔고 증명을 했는데 그 중에 한 건은 잔고 증명을 해가지고 위조된 것을 법원에까지 제출을 했어요. 이거는 사문서를 위조해서 행사를 한 거거든요. 그런데 검찰이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를 적용하지 않고 사문서 위조죄만 적용을 해서 기소를 했단 말이에요. 네. 오죽하면 재판부가 이거 행사죄는 왜 기소를 안 하냐고까지 검찰을 향해서 추궁도 했어요. 그런데도 검사들이 꿋꿋이 그냥 사문서 위조죄, 행사죄는 적용하지 않고 기소하지 않고. 근데 이 엉터리 구형, 이 봐주기 수사를 할 당시에 이 의정부지검, 이게 이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네. 이 의정부지검의 지검장이 누구냐? 예, 신흥수입니다. 신흥수. 아까 좀 이력상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 네. 예, 의정부지검에서 근무하고 있었죠. 신흥수가. 여기 있네요. 네. 의정부지검 있었군요. 이야. 그죠? 예. 네. 그런 저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네. 저 잔고 증명서 그 위조하는데 결정적인 어시스트를 누가 했냐? 신한저축은행에서 했거든요. 그 신한저축은행. 네. 여러분 많이 이제 알죠. 아실 네. 거예요. 이 신한저축은행장인 이제 박순석 씨라고 있어요. 예, 그 신한저축 은행장하고 신흥석 그 남부지검장이 혼맥이 있습니다. 혼맥이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냐면 신한저축은행장의 그 차남이 박상훈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상훈 씨하고 신흥석 남부지검장이 동서지간입니다. 동서지간. 예. 그래서 이걸 한번 좀 확인을 해봤어요, 실제로. 네. 부고를 한번 봤더니 김성호 전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이제 부고에 보면 박상훈 신한그룹 금융주주 대표 이렇게 돼 있죠. 상주가 신흥석 장인상 돼 있습니다. 이게 동서지간인 거예요. 박상훈과 신흥석은. 이게 좀 경교롭지 않습니까? 네. 신한저축은행에서 그 발급한 위조
가짜 장고 증명서를 가지고 최은순이 사실상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네. 동업자예요. 뒤통수를 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이 최은순을 이제 봐주기 이렇게 구형을 하고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 이루어질 당시에 당시 의정부지검의 검사장이 또 신흥석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윤석열이 자신의 장모를 확실하게 봐주기 위해서 이 신한저축은행과 특수관계에 있는 신흥석을 의정부지검으로 근로장으로 의도적으로 발령을 낸 게 아닌가. 예. 저희는 이제 뭐 이렇게 의심을 좀 하는. 네. 여기 이제 무슨 뉴스타파에서도 윤석열과 신한저축은행의 핵심 고리는 김건희다 이런 보도도 나왔고요. 가장 잘 정리된 신한저축은행과 윤석열의 관계를 보도한 곳은 우리 작고한 굿모닝 충청의 정문영 기자님이 쭉 작성을 했는데 이 신한저축은행, 저축은행 그 합수단에서 이 윤석열이 수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이 이제 이 신한저축은행의 이제 그 회장하고 그 아들 이 두 사람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두 사람은 다 불입건 처리했습니다. 여기 두 번째 칸에 첫 번째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쭉 해서 신한저축은행 이제 수사 종결을 했는데 대주주 박순석 회장과 그 아들 박상 대표이사는 기소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소 제외되고 난 뒤에 신한저축은행에서 장고증명서를 제공해서 저걸로 최은순이 사기를 친 거고요. 그죠? 대출 56종 대출을 받았고 그리고 신한저축은행은 계속 김건희 또 전시회에 또 후원도 했습니다. 그만큼 신한저축은행과 김건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윤석열하고도. 그런 신한저축은행 사주의 차남과 신흥석 검사장은 지금 동서지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자, 그래서 신흥석 검사장에게 오늘 연락을 해보셨죠. 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신흥석 검사장한테 제가 이제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한번 질문을 좀 했습니다. 확인을 취재한 거예요. 네. 자,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신 검사 지금 들었던 얘기는 다 이제 요약한 건가요? 시민언론 뉴탐사 강진구 기자입니다. 신 검사장님이 이재명 정부에서 검찰 인사의 새 판을 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불편한 질문인 줄 알지만 사실 확인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는데 저는 이거 답변이 안 올 줄 알았거든요. 바로 답이 왔어요. 그냥 제 문자를 읽고 답이 왔습니다. 기자님 전혀 사실무근입니다. 저는 인사 관련 일을 한 적도 없고 할 수 있는 능력도 방법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바로 그럼 민정 라인으로 거론되는 이태영 변호사의 영등포구 고대 후배시잖아요. 그래서 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변호사하고 최근에 연락을 한 적은 없는가요? 그럼 물어봤더니 네, 학교 선후배일 뿐입니다. 최근에 연락한 적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최근의 있습니다. 기준이 어느 시기일까요? 최근 이전에는 했다라는 얘기도 들리네요. 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그러니까 뭐 들립니다. 저희가 단언할 수는 없어요. 단언할 수는 없는데 지금 실제로 검찰 내부는 굉장히 신흥석 검사장 때문에 좀 흉한 그러니까 신흥석이 실제로 이제 차기 검찰의 이제 그 실세가 될 거라고 하는 얘기들이 지금 자꾸 돌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차기 지금 민정 그 비서관으로 유력한 또 이태영 변호사하고 이제 영등포 고등학교 또 이제 고려대 법대 이제 후배가 보니까 저런 얘기들이 뭐 이게 나오는 걸 수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 대통령실에도 이걸 물어보셨죠. 대통령실 답변입니다. 이태영 변호사의 고교 후배인 것은 맞으나 신흥석 검사장이 검찰 인사에 전혀 관여할 수 없고 현재 대통령실과의 소통도 사실 무근이다. 자가 발전인지 주변에서 상상 내지 음해인지는 모르겠으나 전혀 근거가 없다. 아직 민정수석도 정하지 못해서 검찰 인사 검토할 여력 없다. 이렇게 답이 왔습니다. 자, 그래요. 우리가 일단은 뭐 저희가 검찰 안팎에서 들려오는 신흥석 검사장과를 둘러싼 이런 흉흉한 소문, 또 윤어게인에 대한 우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저희도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누누이 얘기합니다만은 저희 뉴탐사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라지만 저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통합 인사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만 저희 뉴탐사는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킨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고생했었던 1,700만 저희는 우선적으로 그 시민들을 저희는 대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신흥석 검사장을 내세워서 검찰 인사를 이제 통합을 이유로 해서 그 인사를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어떤 검찰 안팎에서 이런저런 이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어쨌든 이 신흥석 검사장이 검찰 인사에 개입한다라고 하는 건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이럴 건 있는 그대로 또 전달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일단 저희들이 눈을 부릅뜨고 네. 문재인 정부가 윤석열 이 검찰 그 정권 때문에 그 무너지는 걸 우리가 똑똑히 목격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검찰청 해체가 당장 되는 것도 아니고 1년 6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고 1년 6개월 안에 이제 당장 지방선거를 치러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선거를 검찰에도 나와서 칼춤을 추고 이상한 걸 하면 사실상 이 또 이재명 정부의 개혁 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초기 검찰 인사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제 뉴탐사는 오늘 윤석열 저기 그 라인들에 의해서 지금 뭐 좀 여러 가지 좀 흉흉한 얘기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우려들을 오늘 좀 전달을 좀 한 겁니다. 네.